이재명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대장동인데, 이거 말고도 대장동만큼 심각하지만은 사람들에게 그나마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건 중에서 백현동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해당 사건도 경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해당 사건 관련해서 의미 있는 자료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관련 소식을 보면은 이번에 경찰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지난해부터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에 각종 인허가가 추진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며, 이 사건도 이재명하고 관련된 다른 사건들처럼 강제 수사로 전환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 같은 경우에는 전남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들어선 해당 아파트가 15개 동 1233가구 규모로 작년 6월달에 입주가 시작이 되었고, 해당 아파트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 진짜 많이 나왔었는데, 우선 해당 개발 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회사가 2015년 2월달에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후에 성남시는 2015년 4월달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상향을 시켜줬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까지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것은 정말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특혜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뿐만이 아니라 당초에 전체 가구가 민간 임대로 계획이 되었는데 2015년 11월 달에 갑자기 민간 임대 가구가 123가구로 줄어들었고, 분양주택이 1100가구로 당초에 전체 민간 임대에서 임대와 분양 비율이 1대9로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그 덕분에 시행사는 약 3천억 원의 분양 수익을 내게 되었고, 또 2015년 1월 달에 아시아 디벨로퍼에 영입이 되었던 김인섭 씨가 성남시의 용도 변경에 관여한 대가로 70억 원을 받았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인섭이라는 인물은 2006년도에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 이재명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인물로서 꽉 막혀 있었던 이 사업에 해당 인물이 개입을 하자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사건은 사실 대장동하고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다가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가 개입을 하니까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백현동 사건 역시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가 이 김인섭이라는 이재명 선대위에 있었던 인물이 개입을 하니까 갑자기 사건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대장동하고 백현동 사업 전부 다 이재명하고 관련된 인물이 개입을 하니까 임대 가구가 확 줄어들고 민간 분양이 갑자기 비중이 늘어나면서 시행사들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주는 구조로 변경이 되어버리고, 또 거기에 관여한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몫을 챙긴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은 두 사건이 완전히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재명하고 관련된 개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수법이 비슷하다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개발 사업의 진짜 문제는 인허가 과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너무나 무리하게 추진을 해서 주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백현동 개발은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산을 거의 수직에 가깝게 깎아가지고 길이 300m, 높이 50m의 옹벽을 조성을 해가지고 옹벽 아파트로 불리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해당 옹벽에 대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옹벽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m 정도가 적정인데 여기는 지금 3배가 넘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백현동 개발된 지역의 지지를 살펴보면은 이 정도 대규모 개발을 하기에는 사실 집안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아가지고 부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이렇게 무리하게 개발해 놓아서 산사태라든가 나중에 안전상의 문제가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지금 입주한 주민들 역시도 이런 지적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은 이 문제를 공론화할 수가 없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있죠. 바로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것인데,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하자가 있다라고 소문이 나면은 집값이 똥값이 될까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문제 제기를 못해서 끙끙 앓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경찰은 국민의힘이 작년 11월 달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에 고발한 이 사건을 경찰이 넘겨받아서 이번에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이며 아울러 감사원도 작년 5월 달에 시민단체인 성남미래정책포럼과 시민 300명 이상이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을 했고 위법한 옹벽 설치를 허가했다면서 공익 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은 올해 1월 달부터 실질 감사를 벌인 뒤에 검찰에다가 수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 경기 남부경찰청이 이미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를 지난달 26일에 경기 남부경찰청에다가 이첩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측에서 이거를 가지고 뭐 정치 보복이네, 사법 살인이네 이딴 소리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감사원에서 감사를 벌인 다음에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검찰에다가 수사를 요청한 건데 이재명의 말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의 감사원이 이재명에게 정치 보복을 했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말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재명이나 민주당 측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전부 다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들이 인사를 했었던 친문 성향의 검사들이 수사를 하던 사건들이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정치 보복 드립을 치는 것 자체가 전혀 성립이 안 되죠. 아무튼 뭐 이날의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백현동 관련 인허가 자료와 함께 이재명하고 이재명의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 20명의 이메일 자료도 확보했다라고 전하고 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하고 정진상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라고 합니다.